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탐정입니다. 이전의 영상은 고구려의 선조가 되는 정백, 또 정신, 우물의 신이라고 불리웠던 백익의 후손들이 어떻게 대륙안에서, 서토안에서 이렇게 흥망을 경험을 하고 마지막에는 진나라 목공과 백리해가 서로 힘을 합쳐서 금성천리를 확보함으로써 춘추 5패에 이르는 그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그 후에 백리의 자손들은 그 행적이 나타나지 않았고 역사에서도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동쪽에서 과거의 조선 땅이었던 그 일대에서 나타나는 것을 역사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그러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에 기록된 고구려 관련 기록을 보면 고구려의 기원은 동이족의 한 갈래인 고이의 후예라고 이렇게 짧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고이족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제고 고신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에 나타난 기록을 보게 되면 고신씨뿐 아니라 그보다 증조 할아버지 뻘이 되는 그 고향 임금님으로부터 고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고신씨는 바로 이 고향 임금님의 이름자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신 할 때 이 고는 고향 임금님의 고자에다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의 형태가 바로 제국 고신 할 때 이 신자가 소호 금천씨의 시칭에서 따온 것입니다. 즉 고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시를 함께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신 할 때 이 고는 외할아버지가 될 것이고 신은 자신의 친할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동이족의 한 갈래인 고이의 후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고려도 자신의 시조 인식을 고향 임금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역사에 나타난 고이가 고구려의 선조라고 한다면은 이때의 이 고씨는 바로 고향 임금님을 시조로 하는 그러한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고이에 대해서는 하와 상나라 시기에 산동과 하남 일대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 상나라가 멸망하고 나니까 주나라의 속국으로 되어서 산서, 진성 일대에 거주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춘추 시기에 동천을 하게 돼가지고 북촌으로 옮겨간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정씨에 관한 그 발자취는 그렇게 많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 선을 이어가다 보면 이러한 움직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근문, 좌측에 첫 번째 있는 이 근문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알이죠. 태양이죠. 햇님입니다. 햇님의 자손이 되는 높을 고 밑에는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향 임금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고향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것은 여기저기에서 몇 가지의 이름자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근문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고양 해서 첫 번째에 이 햇님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동일 인물이죠. 왜냐하면 이 햇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씨가 시작된 최초의
시조가 되기 때문이고 또 이분이 고조선의 최초의 임금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양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시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이 알이 생략된 것은 바로 보통 사람을 부를 때에 김아무개 할 때 이 성씨를 생략하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게 되면 그냥 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첫 번째에 이 고향 임금님의 이 시칭이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풀네임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인데 이것이 점점 줄어서 마지막에 고 하나만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고향 임금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가 다시 말하면 백익의 자손, 우물의 신, 백익의 자손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고구려를 형성하는 이 족단의 움직임을 보면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 진나라 목공 때에 백리해가 있고 그 뒤에 나타나는 어떠한 행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고구려에 대해서 이렇게 수나라 때만 해도 이런 고구려의 인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수양제의 조서가 있습니다. 고구려를 상당히 낮춰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하찮은 자들이 어리석고 불손하게도 발해와 갈석 사이에 모여 요동과 예맥의 땅을 잠식하여 왔다. 즉 발해와 갈석, 그러니까 발해만과 또 이 산동 이쪽은 처음에 산해경에 나타난 것처럼 또 거기에 대문구 문화가 있었던 지역이었던 것처럼 이 같은 그러한 장소, 그러한 위치에 고구려의 세력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즉 본래의 자신들의 그 뿌리가 있었던 그 지역으로 고구려 사람들이 그쪽에 모여서 하나의 세력을 이루었다. 나라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양제가 고구려를 낮춰보면서 바로 산해경에 나타나는 조선 그 지역에 모여서 요동과 예맥의 땅을 잠식해왔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영토를 넓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비록 한나라와 위나라의 거듭된 침입으로 그 소굴이 잠시 허물어졌으나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자 그 족속들이 다시 모이들었다. 지난 세대에는 내와 늪의 물고기나 새처럼 조금씩 모였던 것이 이제는 퍼지고 번식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구려 사람들이 한나라와 위나라 때에 이렇게 그 지역을 공격함으로써 잠시 세력이 약해졌지만 나중에 다시 회복되었다. 이런 뜻이 되고 오늘에 이르렀다. 마침내 오늘에 이르렀다 하는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위협의 세력이 되었다. 큰 세력이 되었다. 이런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구려는 한나라 그 이전서부터 이렇게 이 지역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기는 진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진나라의 그 위치에 이렇게 어딘가에 있다가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동천을 해서 과거에 고조선 지역 어딘가에 모였다. 거기서 나라를 이루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도 보면 고구려 땅은 본래 고죽국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려는 본시 고죽국이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그 뒤에 설명이 고려는 그러니까 고구려죠. 고려는 본래 고죽국인데 현재 해주가 되었다.
이 해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금해인데 나중에 이 주가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고죽국, 고구려가 있었던 그 본거지가 고죽국인데, 이 고죽국은 오늘날에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 이렇게 물에 잠겼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해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기이고, 이 주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붙였던 그런 글자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배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수나라와 당나라에 이르러서 다 벼슬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당서, 수소 여기에 다 배구라는 인물이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주나라는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어쨌거나 그렇다면은 기자가 간 땅도 결국은 고죽국 그쪽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를 대략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가 산동입니다. 그러면 산해경에 나오는 산해경에서는 산동과 발해만 이쪽을 끼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되어 있었고, 또 이 고조선에서도 또 봉지를 주었을 테니까 그 일대가 다 고조선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지배계층이었다. 지배계층이 다스리던 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춘추 시대 이 초기, 그때의 위치를 보게 되면 진나라와 또 다른 진나라, 그러니까 여기가 섬진, 여기가 당진 이렇게 되는데, 이 섬나라와 진나라 이렇게 있었고, 그 위에 중산국이 있었고, 연나라가 고죽국과 중산국 사이에 있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토에서 백리해가 대부로 있었던 우나라는 바로 진나라와 진시황의 진나라, 진목공의 진나라와 또 진원공의 진나라, 요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요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위쪽은 우나라, 아래쪽은 괴국이 됩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이렇게 어떠한 우나라의 길을 빌려서 괴국을 정벌을 하고 나서, 원래 이 둘은 서로 동맹국이었는데 괴국이 사라짐으로 해서 우나라가 진나라에 잡혀먹힐 때에 우군으로서 도와줄 그 세력이 없으니까 고립무원이 돼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대부를 했던 백리해가 결국은 주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다가 탈출을 해가지고 초나라로 갔는데, 이 진나라에서 이 백리해가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이 백리해를 오고대부로 양가족 5장으로 노예로서 다시 불러들여서 테스트 후에 가장 높은 벼슬에 앉힘으로써 결국은 진목공이 당시에 춘추 5패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나라 이 백리해 다음에 그 자손은 아무런 그 행적이 없지만 진나라에서 아마도 그 예우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진나라가 진시황 때에 망하면서 이 자손들은 어디론가 탈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리해의 자손이 바로 이 고죽국으로 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소토에서 이 고씨의 행적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나라 때에 동이족의 한 갈래인 고오를 이렇게 등용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이의 후예라고 할 때에는 바로 상나라 때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이는 바로 그 윗대가 되는 고향 임금님의 자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이에 대해서는 하나라, 상나라 시기에 산동과 하남 일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상나라가 멸망하니까 주나라의 속국으로 산서, 진성 일대에 거주를 했고 춘추 시기 이후에는 동천을 해서 얼마 가지 않아 진나라에서 망함으로써 우나라가 망함으로써 결국은 그 우나라의 대부였던 백리해가 진나라의 춘추호패가 되는데 큰 공을 세우는 그러한 행적을 우리는 기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와 옥조, 고구려는 본래 옛 조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후한서 동의전에 나오는 그 고구려의 옛 조선 지역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 매우 정확한 것입니다. 산해경의 기록이 매우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고구려는 본래는 발해만을 낀 그 지역 일대였으나 점차적으로 세력이 밀려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만주에서의 그러한 고구려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본래 우리가 요소라고 하는 북경 일대, 북경에서 가까운 그 지역이 원래 고구려의 출발 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도 보면 아까 배구전에도 나온 얘기였는데 고구려 땅은 본래 고죽국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죽국은 기원전 11세기서부터 664년까지 오늘날 북경 동부 지역에 있었던 그 영토를 가졌던 그런 나라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려는 본래 고죽국이다. 추가 기자를 봉하여 조선이라고 했다. 고이는 고신 임금의 후예라 하지만 실제 금문과 각골에서는 고신 임금보다 오히려 이른 시기인 고향 임금의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 따라서 고구려 태조왕 이전에 고구려의 왕성은 해씨, 태조왕부터는 고씨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혈통인데 왜 어디는 해씨고 어디는 고씨라고 했는가? 그것은 제사상의 대종과 소종의 관계를 알게 되면 이 둘은 모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유하면 고조선의 시조 할아버지가 해를 자신의 상징으로 했고 자손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성씨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성씨의 시작이 되는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고씨는 그 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소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고씨 다음에 나타나는 그 자손들의 성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씨가 대종이 되고 그 자손들은 소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과 소종은 바로 이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나타나지만 어떠한 성씨도 바로 불림금, 해님, 이 해씨, 이분이 없이는 모든 성씨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영구불천이면서 만성시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성씨가 이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가 해씨로 왕성을 삼고 나중에 고씨로 왕성을 삼았다고 하는 것은 이 해씨로 삼은 것은 모든 성씨의 기본이 되는 그 기원이 되는 그분을 자신들의 시조로 이렇게 인식했다 하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고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분의 자손이 된 자손 중에 고씨를 자신들의 시조로 인식을 했다. 즉 다시 말하면 보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보다 구체화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고구려가 고씨나 해씨 두 가지로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냈느냐, 이것은 전혀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또 고신임금은 고향임금의 후대인물로 고이의 기원은 고향임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금문이나 또 사마천 사기 고대 문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고향임금님이 먼저 나타납니다. 당연히 먼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임금님이 우선이고 또 고신임금은 고향임금님의 손자뻘이면서 외가 쪽입니다. 외손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향임금님을 시조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고신이라는 그 이름은, 외손의 이름은 바로 고향임금님의 고자를 따가지고 갖고,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소호금천씨의 그 글자에서 발전을 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신임금님은 이 고는 자신들의 부계의 개념으로는 외할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이때 신은 소후금천씨는 고신씨의 직계 친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이의 기원은 바로 고향 임금으로 볼 수 있고, 또 고구려가 고이족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볼 때 고구려가 또 자신들의 시조를 고향 임금이라고 이렇게 남긴 것을 볼 때에 이때 나타나는 고이족의 시작은 고향 임금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고구려의 전성연대는 700년, 800년, 900년 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분한데, 먼저 기존 BC 37년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700년 설의 근거가 될 것이고, 또 고구려가 자진한 지후 진한 이후에 중국 동북우 해가지고 중국 동북 쪽 모퉁이에 이렇게 있었다. 다시 말하면 진나라와 한나라 교체 시기에 동북 모퉁이에 이 고구려가 이미 존재했다 하는 그것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진나라 말기, 한나라 초기 이 사이 시기에 고구려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구려는 900년 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무덤 양식인 돌무지 무덤, 이것은 이미 기원전 3세기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다. 즉 고구려의 900년설의 힘을 더 보태주는 유물 근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현도군은 고구려현, 상은태, 서계마 이 셋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됐고, 그렇다면 이 안에 고구려현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고구려는 지난 교체기에 동북 모퉁이에 있었다. 대륙의 동북 모퉁이에 있었다. 이 말이 타당성이 있다. 근거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무왕, 안승 고구려왕 책명서. 이제 이때 시기를 계산을 해보면 그 책명서 안에 표현된 그 내용을 보면 또 800년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700년, 800년, 900년 이렇게 9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구려는 자신의 시조가 고조선 시기 그때의 백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 위로 더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이 고씨는 바로 고향 임금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덕흥리 고분의 유주자사, 이것이
뭐 일시적으로 유주자사가 있었다 없었다, 또 이것은 고구려에게 귀순한 그러한 귀족의 무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고구려가 지배를 했던 북경 일대에 유주를 다스렸던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그렇게 있었던 그러한 관리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각 인물별 활동 시기 해서 이제까지 그 고이, 또 정백, 백리해 이런 등장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그 시대 순을 한번 구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임금, 신농임금님의 시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토템은 해가 되고 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분의 손주가 되는 분이 고양 임금님입니다. 고양. 그 다음에 이분의 외손이 되는 분이 고신입니다. 그 다음에 고신 시대에서 크게 멀지 않은데 가까운 다음 세대가 되는 여기에 백익, 정백 해가지고 이 백익되는 인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건 익이라고 하는 글자이고 요것도 역시 익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요 백익은 이 불임금 신농 할아버지가, 신농 임금님이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재련할 수 있는 불의 온도를 맞추는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불의 상징이 되는 해를 갖다가 토템으로 했듯이, 이 백익이라고 하는 이분은 바로 물을 확보하는 그러한 우물을 뚫는 그런 그 당시의 특출난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물의 신이다 해서 이분을 정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이것은 이 백익, 정신 백익의 그 성격을 여기에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팔로 보이는 이것은 분리한다 할 때 분, 그러니까 분리한다는 게 떨어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따로 별도로 구별을 해서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동그란 R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임금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그릇은 바로 이 불임금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바로 투호와 같이 제천지윤 그런 어떤 자부심이 들어있는 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익이라고 한 최초의 글자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죽이라고, 대나무죽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 영상 이후 다음 영상에서 이 고죽국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불임금 신농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고향 임금님이고 진나라나 고구려에서 자신들이 이분의 자손이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고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최초의 이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 임금님을 자신의 시조로 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 고구려의 시조가 고이라고 고씨의 고양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나타낸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이의 시조는 고향 임금님으로 이렇게 봐도 모방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자, 여기서는 제국 고신 이렇게 하는데 이 고신 임금은 우임금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은 불임금님의 친손이 될 것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불임금님의 외손적이 됩니다. 자, 여기 백익은 말씀드린 것처럼 불임금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열산시의 후예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순임금님으로부터 영성을 이어받습니다. 즉 진나라도 역시 영성이고 백익도 영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농 임금님께 햇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향 임금님 또 진과 고구려 이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고향 임금님과 이 백익과는 상당한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개토대왕에 있는 정이라는 그런 글자와 관련된 정나라, 또 정나라 사람, 또 영성 이렇게 관련된 그 역사 흐름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전국이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의 동맹국으로서 산동과 하남 일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나라가 멸망하면서 주나라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이 자신의 근거지를 떠나서 주나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주나라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호신으로서 이렇게 주나라를 섬기게 됩니다. 또 이렇게 섬기고 있다가 771년에 견융의 침입을 받아서 결국 770년에는 기원전 770년에는 주나라가 동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양 쪽으로 동천을 하게 되면서 잠시 이렇게 주나라 옆에 붙어 있었지만은 결국은 정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 자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백리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우나라의 대부로 있다가 그 나라마저 망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백리해는 진목공 때에 목공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명신으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고 또 백리해의 그 헌신적인 노력으로 진나라의 내부를 안정시키면서 금성천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리해가 있음으로 해서 바로 진목공이 춘추 5패에 들어가는 아주 그 대국으로서 성장하는 그러한 성과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리해의 그 사후에는 그 자손들의 어떠한 발자취가 흔적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백리해가 상당한 거의 결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나라 안에서 어떤 그 벼슬을 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역사에서 그 백리해만큼 그렇게 뛰어난 업적을 남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60년에 진목공이 백리해를 중용을 했고 백리해가 금성천리 개척 후에 그 행적은 불명하다. 나타나질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진목공이 춘추 5패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진목공이 남긴 각종 총동 기물에는 혁사만하 혹은 혁사만방 해가지고 하나라를 정벌하라고 하는 상당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근문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혁사만하라고 하는 것은 진나라 입장에서는 주나라를 종가로서 인정하지 않겠다. 즉 주나라를 뒤엎겠다 하는 그런 그 각오를 여기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반발을 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공자와 사마천의 종주주의적인 역사 소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주나라를 정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신농 임금 쪽을 정통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인데 자기 조상을 중용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진나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시조가 되는 불임금 신농 임금님을 정통으로 이렇게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한 교체기에 이미 동북 모퉁이에 고죽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으로 고구려의 모체가 여기에 등장을 한 것이 역사 문헌에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미 진나라 말기, 한나라 초기 이때에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역사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구려 삼국사기 보정왕 하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는 자, 진, 한, 지, 후, 개, 제, 중국, 동북, 우 해가지고 고구려는 진한 이후에 진나라와 한나라 후에 중국 동북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동북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죽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107년에 현도군이 설치가 되었고 또 36년에 비류국이 고구려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점차적으로 주변에 있는 소국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활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고구려가 이렇게 영토를 넓혀가니까 그게 눈에 거슬렸던 신나라 황제 왕망이 고구려를 하구려라고 이렇게 불러서 또 고구려뿐만 아니라 또 북방의 이민족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대하는 그러한 오만함을 보였기 때문에 북방의 이민족들의 그 등 돌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결과적으로 고이와 연결이 되고 고양 정옥 임금님, 고양 임금님의 자손이면서 또 여기에 보면 정나라를 거쳤다가 다시 정나라가 망하니까 진목공으로 이렇게 연합을 했고 그 다음에 진나라가 천하 통일한 이후에 또 망하게 되니까 다시 동북방 모퉁이에 나타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의 진목공은 온무왕 비문에서는 신라인의 조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신황제 왕망은 결국은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기는 했지만 이 왕망은 신라 김씨 투후 가문과 형제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 한서의 이 기록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망과 김씨 간에는 어떠한 나라 운영하는 그런 모습에서 방향에서 상당한 갈등을 빚었던 것 같습니다. 왕망이 전횡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왕망을 버리고 탈출한 것이 바로 신라 투후 김씨인 것입니다. 또 다른 김씨의 그 일족은 또 그 숨어서 기회를 이렇게 기다렸던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후의 자손은 전부가 이렇게 중국을 탈출해 가지고 이 땅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일부가 이 땅으로 왔고 또 다른 그 인척들은 김씨 일가들은 또 이 산동이나 또 남쪽으로 숨어들어서 기회를 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김위라고 하는 인물은
한 나라를 뒤집어 엎는 그러한 그 조조에 대항을 해서 조조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하는 그러한 기록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나라와 신라는 일체감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나 신라나 다 역사의 뿌리, 역사의 시작, 이것은 중국 땅에 있었다, 서토에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가 이렇게 만주를 거쳐서 이 땅으로 왔다 하는 것을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구려는 고향 임금, 신라는 소호 금천씨를 시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민족의 역사의 시작은 한반도가 아니라 바로 산동 일대 또 서토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전개 역시 거기에서 섬서성이라든지 양자강 쪽이라든지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거기에서 역사를 일구어냈던 것입니다. 고구려의 뿌리, 이것은 전국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전국은 산동과 하남 일대의 지역이고 시조는 고조선입니다. 그렇죠? 고조선에서 모든 것이 출발됐으니까요. 또 산해경의 고조선 기록이나 우리의 유물은 한국사가 첫 중국임을 증명한다. 그렇습니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때에 그 조선이라는 글자 자체가 고조선의 시조들의 당시의 상형 문자로 이렇게 합쳐진 그러한 신위가 되고 그 신위가 바로 순서대로 고조선의 역사를 이렇게 움직였던 중심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지도를 보신 것처럼 고죽궁은 산동 위쪽에 바리만을 끼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연나라하고 이렇게 접해진 그러한 지역인데요. 이 고죽궁이라 하는 것은 이 나라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죽국이 아니라 고익국이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라고 하는 것은 외롭다, 아버지가 없다, 이것은 엉터리 같은 얘기고 이것은 고대에 왕이나 제후가 자신을 낮추어서 겸양을 할 때에 자신을 고 혹은 과 이렇게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자칭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의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의 문자가 한서에도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한서에서 기록을 하면서 이걸 죽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대나무죽 이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자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바로 고조선 시대에 시작된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죽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익이라고 읽어야 맞는 것입니다. 또 한서에서 보면 이것을 죽이라고 했다가 또 익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대의 글자로부터 수천 년간 쭉 따라 내려온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익입니다. 그래서 고죽국이 아니라 고익국으로 해야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고죽국으로 따라본다고 하면 이 나라의 뜻은 고구려처럼 고향 임금님을 시조로 하는 나라가 고구려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고죽국 사실은 고익국은 백익을 시조로 섬기는 나라, 시조로 하는 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 고죽국에 관한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인식은 이렇게 서토의 고조선 역사를 잘라버려서 반만년이 아닌 2000여 년으로 영역과 역사가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상은 역사는 반토막이 났고 강력은 아마 한 10분의 1로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 회복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 쪽에서 한국사는 중국사의 일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중에 자신들이 이 한반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자꾸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결코 역사가 그냥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역사의 인식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민족의 역사는 북방에서 이 선사시대, 즉 선사시대라고 하면은 아마도 대문구 문화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남하에서 대문구 문화, 고조선 문명을 이루다가 정치적인 격변으로 일부는 동천하여 회귀했고 다른 세력은 잔류하여 역사를 이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죽국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대의 금문과 또 이 문헌 기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을 보아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